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모니터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대해서 잘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무너질 정도의 환경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내가 누누이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 5월 15일부터 6월 10일 요 사이 오는 과정에서 수익률 상당히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또 6월달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죠. 스페이스 상장도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아무것도 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잘 또 우리의 종목들을 가시권 안에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적어도 말입니다. 10%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선순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죠. 자, 선순환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왜곡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땐 조금 어떻게 중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돌아가는데 약간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죠. 어떻게 뭐 매일같이 또 매달같이 우리가 기분 좋은 글쎄요,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환경을 잘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중에서 지금 어려운 수학 문제가 좀 우리가 좀 맞닥뜨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도 해답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놈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얼마큼 오래 걸리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트럼프의 멘트를 잘 해석을 해오고 여태까지 경험치를 생각해보면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트럼프가 짜증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짜증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ENTJ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끌고 지루한 것들, 이런 것들은 별로 원치 않는 그런 성격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생각을 절대 잊지 마세요. 투자하면서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밝은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 주시고 항상 주식이라는 것들은 상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반드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죠. 상승할 욕구는 결국은 궁극적인 건 실적이나 모멘텀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건 꿈과 희망을 가진 그런 것들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절히 믹스해 나가면서 잘 더 유지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좀 나오는 속도가 떨어진 것 뿐입니다. 그건 속도를 올라갈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과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한 번 또 노하우가 생겨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뭐 장이 어려워지면 또 몇몇 분은 또 도망을 가세요. 도망가신 분들 다시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정도 뭐 한 달 정도 보고선 그걸 하려고 해서 뭐 마음이 덜컹덜컹거렸느니 아니면 결과가 좋지 않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치해 두고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주는 게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국내주 체크앤스터디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이 좋아질 때, 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월 25일이죠. 6.25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해마다 저는 6.25를 암기해 놔요, 사실. 지난해도 아마 6.25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6.25를 기억해라. 그래서 6.25 때 되면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큰 틀입니다. 네, 모든 발표라든지 악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6.25예요. 한국에서는 별로 좋지 않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을 좋게 만드는 건 6월 25일은 뭐 한다? 예,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날이긴 하지만 그날이 우리가 주식을 사는 날이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연중에서 1분기 이후로 그죠? 가장 저점 구간이 형성되는 곳이 또 6월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 그러면 제가 좀 추석 전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SK 스퀘어, SK 스퀘어야 별도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나빠요. 뭐가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태까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교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거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지 않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장기적으로 한번 6개월 정도 볼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예, 12월 달까지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씩 좀 별도의 계좌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플레이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간혹가다 제가 자체 포트폴리오에서 길게 끌고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계속해서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과거에 다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계속해서 잘 갈 거다.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가는 경우는 삼성전기라는 말도 제가 방송에서 항상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채널 같은 기본적으로 스윙 거래하고요, 롱숏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잘 이야기 드리지 않는데 제가 별도로다가 준비를 좀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해 나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참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해보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장기로 가면 뭐 어렵진 않아요. 제는 더 편하죠. 왜 그러냐면 뭐 방송 자주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러나 그거하고 지금 이건 또 다른 거니까 두 개를 잘 또 믹스해서 원래 뭐 장기, 중기, 단기, 그 다음에 롱숏, 그 다음에 초단기 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좋아요.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고. 그런데 주가는 계속 움직이죠. 지금 어쨌든 제일 핵심 포인트는 이거 삼성전자가 나빠서 제가 포인트를 갖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페이스 상장이 있기 때문에 MSCI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밸런싱 과정이 생기게 되면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꼬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단기적으로 급등하잖아요. 그럼 다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다시 차익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또 잘 활용해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 않겠어요? 그때는 주가가 좀 높든 낮든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떤 거예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10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멘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촉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결과 보고 남은 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다 해서 주저앉아 있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다시 또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심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이던스는 왜 보여드리냐? 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현황이나, 그죠? 수급 현황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나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보면 요 부분이 상승한 거는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그죠? 물론 실적도 좋죠. 그건 기본 깔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단기 급등이 발생된 건 바로 쏠림 현상하고요. 뭐 레버리지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출시되면서 이 중간에 수급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는데 매크로 악화되니까 또 차익물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새롭게 ETF가 뭐 출시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단기적으로는 급등했다 또 하락을 하는 차익물 현상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뭐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라고 할까요? 기간 조정을 준다는 건 다음번 상승을 위한 준비를 또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0만 원 부분에서 그 30만 원 조금 아래쪽이죠. 거기서 우리가 또 수익을 또 실현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 우리가 수익을 실현한 그 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한다 이런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해외비도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매물이 추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 그것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자. 그런데 뭐 금리 뭐 인상이고 뭐고 이런 내용들에서 시장이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라고 한다서 바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돌파 매매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이 어저께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가는 55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분기 실적이 뭐 135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계로 SK 하이닉스도 잘 나가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다 이야기 드릴 텐데, 뭐 삼성전자 보면 다 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다시 SK 스퀘어,
SK 하이닉스는 뭐 어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또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SK 스퀘어 쪽으로다가 제가 방향을 좀 틀어서 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주당 단가가 높은 것들은 많은 분들께서 거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요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구간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112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112에 범죄 신고처럼 체크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사이닉스가 뭐 나빠서 이거 그거 거래하지 않느냐 그 뜻은 아니에요. 스퀘어가 같이 거의 뭐 그죠 주가의 베타 지수라든지 또 우리가 싱크로율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같이 움직이죠. 지분율 때문에 그런 것들이니까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기적인 변동성, 내일 선물 옵션 만기, 그다음에 스페이스 상장보다 수급고인과 리밸런싱 이 부분만큼은 좀 피해가자. 거기다 FMC까지 있겠으니까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차익물 나오고 이런 현상에서 이거 맨날 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다음 주까지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가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단기 스윙과 롱숏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것들이고요. 장기 포지션 들어갈 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별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 나빠서 주가가 하락을 했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최근에 나온 리포트나 내용, 제가 주로 가이던스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던스 상으로 보면 보통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3분기가 상당히 좋아요. 2분기부터 개선되지. 항상 1분기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일 낮고 보통 2분기, 3분기 가면서 좋은 또 실적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파크 시스템 거래를 했는데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주잔고가 유일하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AI 가속기 반도체 요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뭐가 됐습니까? 첨단 패키지 진행하면 이것을 잘 어떻게 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 파크 시스템 장비는 바로 그런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고요. 아무튼 지금 뭐 장비 추가가 조금 뭐였어요. 이연된 거죠. 이런 1분기. 근데 1분기 때 항상 그 모양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항상 1분기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회사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스케줄링을 딱 짜놓지 않겠습니까? 그걸 집행하는 시점이 보통 2분기, 3분기에 가니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찍은 고점을 갖다 3분기에 넘기긴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만 잘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우리가 다 봤다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 나중에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몇몇 소부장들 빼놓고요. 그건 새롭게 뭐 이거 패러다임이 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건 계속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내길로 한 것들은 대부분 3, 4월에 지금 4월 사실은 2월에 같은 경우는 4월이죠. 4월 고점 찍은 자리가 대부분 맥스다 이렇게 보시면서 거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보면 빗도 신주인 수권부 사채 발행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죠? 생산 캐파 늘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성장을 위해서 M&A 용도로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은 나쁜 내용은 아니잖아요. 뭐 운전 자금도 뭐 한 200억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의 실적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규모나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보면 저런 뭐 뉴스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을 갖다 제한적으로 막아놓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거 많이 보냐라고 생각하면 잘 안 볼걸요, 아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좋대라고 하면 막 따라붙는 뭐 그런 뭐야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요즘은 보이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왜 주가가 낮아?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고요. 저런 신주인 수급 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아직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지는 않는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붙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크시에서 사줘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이 부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3쿼터,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항상 피크가 잡혀요. 그래서 1분기 때 보면 여기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1분기 때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게 좀 이상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보통 1분기 때는 좀 잘 안 나오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올해, 지난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좀 변화가 오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2쿼터부터, 그러니까 실 QOQ 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3분기 때 실적이 많이 쏠려서 잡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은 뭐 대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 제가 파크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면서 계속 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핵심은 그거 같아요. 221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고 3분기가 피크가 남아있고 그럼 221 라인 한차 쪽 아래쪽 들어오는 이런 라인이겠죠. 지난번에 저점 찍은 자리 4월달 매크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 대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저 자리가 어떤 기준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저 자리를 갖다가 항상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는 얼마다라고 생각하면 23만 원짜리 예저기서부터 아래쪽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도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요 구간에서 수익을 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수익을 냈었죠. 상당히 이거 어려운 겁니다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건 어디다? 23만 원짜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통신 관련된 업종인데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거의 뭐 3,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3, 4년도 아니지 한 5년? 5년 정도 한 번 오니까 그 점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제스나이 여러 가지 하는데 보면서 통신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AI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AI 통신 이쪽 부분도 상당히 변화가 많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통신 전체적인 시스템 미국은 바꿔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거죠. 통신 시스템도 바꿔야죠. 뭐, 어쨌든 무기 체계도 바꿔야 되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또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보면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 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이죠.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는 뭐 아주 척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경쟁 상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은 그 사이에서 계속 좋은 또 공급자로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7월 달에 주파수 경매도 있고요. 그 삼성전자가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것들을 잘 수주를 받아내면 거기서 결과물이 기본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것의 실력이 꽤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도 괜찮고 그런데 중국산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렇진 않잖아요. 절대 안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주 확률도 경쟁 상대가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경쟁 상대는 통상적으로 있어봤자 일본이나 대만 그런 기업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기다 또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그런 또 미션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니 틀림없고 뭐 그런 생각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모멘텀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가이던스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올해 제일 그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하다? 예, 상당히 좋은 RFHIC는 좋은 또 실적이나 내용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에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 있죠. 왜?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건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도 역시 우리가 고점 찍은 자리에 거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자리가 선반영에서 먼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다시 눌리고 나서 결론은 다시 실적 확인해 보는 구간이 생성되는 이 포인트를 누려요. 지금 아마 우리가 이 구간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스몰캡이다 보니까 나름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그건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빨리 매매사하고 한 방에 빵 들어가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 머티리얼즈 가시적에 보시면 좋을 것 같죠? RFHS의 RF 머티리얼즈가 공급을 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일차적인 지지선 라인이면 틀림없어요. 이 구간에서 자리가 들어온 자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공략 자리니까 공략을 해야죠. 장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처음에 초봉 보내는 것들은 공략을 해야 되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RFHIC를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RFHIC 공략했더니 상승이나 이 등락폭이 좀 작아서 좀 섭섭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폭이 좀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121 라인,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물대가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고 좀 아래쪽으로 열어두면 이 라인인데 뭐 이쪽까지 열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재미가 있고요.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RFHSA의 기본적으로 광매줄 이쪽 부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으로 RFHSA에 공급을 하는 기본 라인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해양 관련된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RF 머티리얼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한번 뭐합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AI에 얘네들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비라고 표현해야 되나? 설치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조정을 많이 받는데 저는 여기 보고 있어요. 일자리가 얼마냐면은 6만 원짜리거든요, 여러분. 그죠? 오늘 좀 많이, 뭐, 저희가 7만 200원에 저 초병 들어가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기 들어간, 이것도 작은 것 같지만, 숫자적으로는 꽤 크죠, 여러분. 뭐, 10%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도 또 비슷한 자리가 있잖아요. 121 라인. 앞에서 RFHC랑 위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저 자리 어딘가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 얘가 또 세게 들어오니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저 자리 근처에서 뭐 밑에 계속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어쨌든 오늘 내일 모레 뭐 3일 지나가는 과정만 넘어가고 나면 저는 충분히 또 좋은 또 시장에서 반응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새로 시작하는 건 천천히 기존에 있는 것들은 빠르게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 마인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